자동차 도료를 쓰는데 자동차 도료가 스프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마르면 굉장히 딱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.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칠하면 두꺼워지거든요. 근데 그 자동차 도료로 하고 뭐 그 고슴도치의 그 털을 뽑아 가지고 그거로 뭘 이렇게 좀 스크래치 내면서 그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쓰고 뭐 선 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보석을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난 그게 지금 못 찾겠어.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게 오늘도 날씨가 추워졌네요. 뭐 요새 그래도 작년보다는 뭐 안 추운 것 같기도 하고. 그 오늘 이제 연장돼서 이제 그 공부해 볼 내용은 뭐 역시 인물화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뭐 하루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이제 해닝 클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림 그릴 때 그 인간의 뭐 신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 뭐 정치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뭐 섭렵해서 뭐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뭐 일종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이니까 뭐 여기저기서 차용을 하는 거죠. 어떤 형태라든가 뭐 그런 거를. 그래서 뭐 이 양반은 이제 어떤 생태적인 그 어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이런 거 여기 달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자연주의와 뭐 이런 신비주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그리려고 하는 분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 뭐 전구 뭐 이런 거 설치한 거 보면은 약간의 어떤 의도적인 설치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그 여기에 또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나 이런 신비한 뭐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그 형태로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내부 현실과 외부 현실 뭐 이런 거를 뭐 주제로 한다고 그 책의 그 아르넷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뭐 아무튼 이 해닝 클래스라는 분이고요. 그 다음 분은 뭐 러시아 이 지금 뭐 피터 도이그는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앤드류 큐엔터 뭐 이 사람은 보니까 약간 좀 해체적인 그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 같아요.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배에 타 있는 자신의 어떤 이런 여정에 약간 좀 우주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쪽배에 그 바닷속에는 이 의문에 알 수 없는 이 그 시체의 얼굴이 떠 있고 말벽다구 같은 게 떠 있고 뭐 사람의 손도 있고 어떤 그 신화적인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그 염소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 무슨 그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가 또 들어 있고 그러면서 어떤 또 자연적인 그 어떤 그 원시적인 거 이런 게 좀 들어 있는데 이분도 70년대 출생들이니까 76년에 태어난 분인데 그 하여튼 일리노이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 뭐 로렌스 대학 뭐 이런 데서 이제 학위를 한 사람인데 뭐 그림, 조각, 사진 이런 걸 총망라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. 여기 내용에는 뭐 별다른 큰 그거는 없지만 특이한 점은 이제 뭐 브루클린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고야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. 그리고 피터 도이그나 뭐 이런 데서 뭐 모티브를 따왔다 이런 내용이고요. 뭐 아무튼 이 양반을 보면은 뭐 블루 스카이 뭐 바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많이 들여 놓은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깊고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게 제가 공부한 것보다 내용이 별로라 그냥 일단 패스해서 가보고 그다음에 이 양반은 막 리터 그 리터는 아니고 이제 그 다니엘 리터라는 사람인데 리터란 말은 이제 독일 태생을 의미하죠. 그 1962년 독일에서 태어난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이 그 대중적인 요소에 그다음에 이 보면은 여기에 어떤 그 이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있는 누드는 난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 자판기 마냥 이 그 큰 그 어떤 그
이 요즘 그 브라 아니 뭐 모니터라고 하나 모니터에 보면 여기 아트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.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동물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물을 모아놓고 일장 뭐를 퍼포먼스를 하잖아요. 이 양반이. 그러니까 마치 정치 사회에 대한 뭐 이런 그 그런 거 그다음에 복잡한 그 추상, 복잡한 그 낙서, 뭐 그런 거 신문 복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어떤 이 데모하고 이러는 풍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연상시키는데 하여튼 대규모적인 그런 거를 차용해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. 이 양반은 이제 뭐 베를린대 뭐 이런 데서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2006년도서부터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뭐 이런 데서 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. 이 찍다가 또 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찍는 거예요. 뭐 할 수 없죠 뭐. 이 바스 그 헤르난 바스는 우리나라의 그 뭐 국제화랑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. 거기 이제 그 국제화랑의 따님들이 굉장히 그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뉴욕 첼시에도 그 이 화랑이 있고 상당히 그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갤러리스트예요.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잘 보면은 뭐 이런 전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그 뭐 이런 인물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화랑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거기 따님들. 그러니까 헤르난 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은 그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마이애미 뭐 그쪽 근처죠. 그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마치 그 엑스파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그만큼 이제 어떤 그 UFO라든가 어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심취했던 세대임을 알 수 있죠. 1978년생이죠.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도 그때 이제 그런 게 많이 유행했거든요. FO, UFO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이제 숲속의 유령이라든가 이런 거. 이게 검은색을 많이 썼잖아요.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마치 토네이도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뭐 그런 그 어두운 그런 거. 뭐 플로리다 그쪽이 그 토네이도가 많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한 거고.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사춘기적인 어떤 그 뭐 어떤 이야기, 그다음에 숲속을 뛰어놀면서 뭐 발에 팍 뭐가 찔렸는데 그런 거 피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뭐 그런 내용들을 좀 한 거고 뭐 이쪽에 보면 이제 유년 시절의 어떤 그 이야기라든가 뭐 이 숲속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은 이제 세네 살 때서부터도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헤르난 바스가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뭐 제가 학교를 보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대생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양반은 쿠퍼 유니언스라는 또 그 뉴욕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쿠퍼 유니언스가 진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. 약간의 그 어떤 디자인적인 선의 그쪽이 좀 센 학교인데 이제 그쪽이 이론도 세죠 거기가 거기 출신이에요. 그런 거 보면은 공부도 꽤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죠. 뭐 그런 거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객관적인 그 뭐 판단이죠 뭐.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K 도나치라는 분인데 1970년생인데 이제 글래스고 출신이에요, 이 사람은.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의 그 어떤 심령학적인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 영국의 그런 그 이 요때 세대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. 그 영국 화가들이.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런 일이 많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대중음악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 반문화 운동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자연주의를 숭상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.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영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마치 그 어떤 신화적인 그 어떤 그 신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요.
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, 뭐 어떤 이 색깔을 보면은 이 자연 속에서 논의는 그 낭만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 현상들 이런 걸 주제로 하는데 요 아주 신비로운 그다음에 어떤 모험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하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. 이 하여튼 이 그 어떤 이 지금도 이거 뭐 제목이 이제 무슨 미션을 주고 마치 우리나라의 뭐 분신사바 같은 뭐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인데 그러고 이 사람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. 맘마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스웨덴 출신의 어떤 작가인데 그래도 여기 이 빛깔이라든가 이 색을 쓴 거를 보면은 상당히 그 현대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분이고 글쎄 이게 뭐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그 오로라도 아니고 뭘까 북극권인데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어떤 이 검은색을 이렇게 쓴 거 보면 마치 여기 공허한 상태에 말도 안 되는 그 배치나 이렇게 뭐 이런 내용도 해석 불가의 어떤 그 정물들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이 딱 띄워놓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배치 뭐 이런 거 여기 왜 이랬는지 여기도 왜 이러는지 이런 요소가 좀 들어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면서도 뭔가 뉘앙스를 남겨놓는 그러한 이제 그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상한 그거를 갖다 이렇게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의문점을 제시하게 만든다고 이분이. 근데 제가 자세히 공부한 건 아니니까 제 직관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제 밀라노 드라이에 세비치. 아 발음도 어려워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극 중의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어떤 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분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아르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양반의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. 한데 이 양반이 이제 리허설이나 몸짓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, 여기.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수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약간 정적으로 하면서 이 응시하는 그 눈빛을 보면 또 굉장히 좀뭐 불만족이고 뭐 이런 것도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자기 그림은 위조다.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은 그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라. 이런 뜻이고 그래도 그 행위를 자기는 믿는다. 이런 뭐 어떤 영화나 뭐 어떤 모든 행위나 뭐 이런 거는 믿는데 그냥 그 믿는 건 자유니까 여전히 가능하다.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작가예요. 그래서 뭐 우리 그 학교 교장이셨던 에콜대 보조로 교장했을 때 이브 미쇼의 그 철학적인 그 요소가 좀 들어 있어요.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예술은 죽었다. 이미. 뭐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고 믿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.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이 양반이 좀 이해를 했는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양반이 재밌는 사람인데 그 잉카 에세나이 난 처음에 이제 제목 저 이름이 잉카라고 잉카 문명에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왜 재밌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팝 초현실주의, 그러니까 팝이라는 걸 갖다가 살짝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팝 초현실주의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 작가예요. 그 이제 이분도 이제 1969년생이니까 70년대 뭐 그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작가인데 이 지금 보면 이제 이 콜럼버스 예술대를 나온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팝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형상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초현실적인 그 기법도 있어요. 근데 여기 또 검은 그림자와 그 위에 타고 있는 이런 이 명도차가 극명한 어떤 형태 이런 건 마치 제가 좋아하는 살바토르 달리라든가 이런 사람의 또 어떤 그런 걸 약간 좀 참조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시계도 있잖아요.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마치 그 공항에 있는 짐 찾는 그런 데 같은데 사실은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뭐 큰 기계적인 장치가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파는 이 뭐 사람과 이 어떤 뭐 이 뒷모습을 보면 마치 이 뭐 물범 같은 사람 뭐 이런 그런 표현. 그다음에 여기 우리 그 이 넷플릭스에 유행했던 그
오징어 게임의 이 삼선 그 추리닝 같은 거, 이 싼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, 그다음에 이런 블록 이런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그 좀 재미있는 그런 게 좀 재밌어요. 그래서 이 만화적인 형태, 이게 팝초현실주의가 좀 그렇거든요. 약간 포장된 상품 같은, 그다음에 뭐 어떤 패티시나 이런 그 상황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왜 또 유명해졌냐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 중에서 뭐 세실리 브라운 이런 분들하고 아주 그 3인방을 이뤘던 사람이에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 지금 그리고 이 양반 자꾸 내가 양반해서 죄송해요. 제가 세대가 있는지 자꾸 양반이라 그래. 이분이 그 이 작가, 이제 앞으로는 작가라고 해야 되겠어요. 이 작가는 그 어떤 이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 회화적인 요소, 뭐 유화나 뭐 수채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런 에나멜을 쓰는 작가로 또 유명해요. 그래서 뭐 그 제가 보기엔 에나멜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 같아요. 몇 명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 뭐 그 어떤 재료를 쓰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뭐 뭐라고 제가 뭐 그 확답은 못하지만은 얼핏 내가 예전에 그 자료 찾아볼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냥 뭐 유성 페인트로 그림 그린다. 그리고 뭐 이 이 감정이나 이런 거 어떤 그 마티리얼적인 요새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. 뭐 이런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좋게 내가 생각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보는 건데 아무튼 그 팝아트라는 게 그렇잖아요. 뭐 이 그 어떻게 되면 이 자연 현상 어떻게 보면 천박한 그런 상업주의 뭐 이런 거를 갖다 약간 까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 앤디 월이 뭐 그 저기 통조림 탁 들고 거기다 사인만 해가지고 막 팔고 그랬잖아요. 그 일종의 이제 앤디 월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을 거쳐간 또 작가들이 많아요. 바스키아라든가 이런 사람들.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비평을 약간 그 산업사회와 그 대별해서 이렇게 막 그 까는 듯한 그런 거를 갖다 많이 얘기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좀 발전한 거죠. 발전을 해가지고 뭐 이런 드로잉적인 요소, 그다음에 이 서사, 그냥 약간 유머러스한 게 또 있어. 막 이런 마치 뭐 이게 뭐 머리카락이냐 뭐냐 이런데 근데 이 낙지 같은 모습이나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. 이런 표현도. 그런 거로 상당히 눈여겨 볼 만한 MZ 세대들은 눈여겨 볼 만한 기법과 어떤 그 행위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예요. 또 시간이 또 지나가서 이게 꺼질지 모르니까 다시 껐다 킬게요. 이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핸디캡도 있죠. 뭐 책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. 하지만 요즘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또 문제를 발견한 게 여기 좀 얼지잖아요.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. 뭔가 제가 뭐 이렇게 이 강의하면서 뭔가 잊어버렸다 하고 좀 약간 찜찜했는데 그게 천정에 있는 불을 제가 안 끄고 해가지고 그 앞에 설명한 것들이 여기가 좀 어리졌을 것 같아요. 얼지는 게 뭐냐면 여기 빛이 자꾸 난반사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거든. 그래서 그걸 좀 수정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이 얼지는 부분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그 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사실은 이 뒤까지 다 설명했던 건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진짜. 그다음에 이제 그 소개할 사람이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여 글씨가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고 그러는데 아야 타카노라는 그 일본 작가인데 이제 이 1976년 태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됐죠. 이제 50대 줄들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이타마에서 태어난 그 이 작가인데 그 초기의 작품들은 뭐 이렇게 이국적인 그 어떤 냄새가 나는 이뭐 문어를 뒤집어 썼는데 약간의 어떤 그 당시에 영화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. 그 백호주의 뭐 이런 그 영화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환상적인 주제에 뭐 이런 걸 다루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약간 다큐멘터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표현은 일본의 그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향을 많이 이제 주고 있고 이건 제 진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
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개 토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더 심층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공상 과학에 나오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, 그다음에 이 소녀적인 그 뭐 이런 팬티라든가 뭐 이런 이건 뭐지? 하여튼 그런 마치 기저귀 같은 느낌 것도 있고, 근데 유아적인 그런 거. 그다음에 여기 이 젖꼭지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약간 좀 사춘기적인 그런 거. 그다음에 이 장난기 어린 이 만화적인 요소 같은 이런 거. 이 안대를 했는데 여기는 또 무슨 뭐 잭슨 같은 그 해적 그런 느낌도 나고. 그 하여튼 장난기가 아주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양반은 왜 이런 요소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좀 봤더니 그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다카시, 나는 일본 사람들을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자꾸 그냥 할 때 좀, 근데 제가 그런 편견을 좀 버리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 어시였다고, 어시를 하면서 그 학교에서 그 양반은 이제 그 슈퍼 프렛이나 뭐 이런 걸 창시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창시를 했지. 거기에 어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. 근데 뭐 요새 이제 우리 경매 시장에 그 일본 그 이 작가들 그림을 너무 많이 들여다가 이제 화상들이 팔고 있는데, 저는 뭐 이 장사하시고 뭐 이런 산업적인 논리에서는 하등의 비판할 여지가 없어요. 그런 분들을. 하지만은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예술사나 뭐 이런 게 나중에 우리 작가들이 이런 알게 모르게 그 대한민국 작가들이 약간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우리 거를 좀 잘 좀 보살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외국의 사조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또 미술 시장을 유도하려고 그러고, 그런 거를 갖다 좀 개선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하면은 저 화상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. 뭐 우리 또 작가들은 작가들의 그 어떤 그 생각들이 있으니까 묵묵히 참는 거예요, 그냥. 저는 그거를 4, 50년간 참아오고 계속 그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이 속된 말로 부안해동 해가지고 좀 약간 좀 그쪽을 의지한 적도 있고,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요, 나중에는. 결국에 비슷한 그 차이고, 뭐 크게 그 어떤 그 가령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처음서부터 20대서부터 자기의 주관을 딱 가지고 쭉 나갈 필요가 있다고.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갤러리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. 이제 갤러리가 이제 2세들이 지금 맡기 시작했거든요. 그 2세들이 거의 이제 40대 말이나 50대 초라고. 그런 분들은 약간의 어떤 그 탈사대주의를 살짝 생각하시는 분이에요. 아직은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직도 외국 작품들을 그냥 끝없이 들어와서 이제 판매를 하지만은, 그래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작가들도 외국으로 좀 같이 좀 동반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래요. 우리 딸내미도 힘내기 바라고. 하여튼 미술 시장은 이 미술에 대해서, 이 문화에 대해서 르네상스가 되려면은요, 절대적인 그 요소는 경제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요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갤러리, 비평가, 뭐 학예사 이런 분들인데, 지금 학예사와 비평가들은 지금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큐레이팅을 하고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학예사나 비평가들은 냉정한 중립주의자가 돼야 되는데, 자꾸 이제 또 그 갤러리에 소속이 되면서 그쪽 그 소속에 그 관한 또 거기에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, 그다음에 대중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대중들을 재미있게 유발하는 내용이 뭐 서양 것이든 뭐 이 한국 것이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막 자꾸 그거를 그렇게 하거든요. 이제 그런 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작가 입장에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,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작가를 이제 소개하자면은 이 양반, 또 이 양반이래. 미치겠네 정말. 이 이 이 리킵쇼라는 사람은 내가 재미난 사람이라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전에 막 소개하고 했던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. 이 리킵쇼는 아시아 사람이에요. 이 인도 사람인데,
인도 태생의 인도는 또 영국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. 예전에 그 식민지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리킵쇼는 이제 캘커타나 뭐 이런데 그쪽 출신이에요. 캘커타, 뉴델리 뭐 다 인도에 있는 도시잖아요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아버지나 집안 분들은 뭐 이렇게 상인이었어요. 뭐 카페트나 카시미론 뭐 이런 걸 파는 상인들이었는데 그 어떤 그 이 정치적 불안이 많잖아요. 원래 그 인도가 귀족주의도 있고 가장 천민도 있고 하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1989년도면은 이제 벌써 30년 전 그때 벌써 이제 정치적 불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조건 때문에 뭐 뉴델리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제 또 그 1993년경에는 그 어떤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다시 영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덩달아 이사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계속 작가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. 이 보면은 이, 이 리킵쇼가 처음 그 라킵쇼네요. 그 발음이 아직도 그냥 그 착착 안 붙어요. 이 라킵쇼 이 사람은 영국에 가서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드디어 그 현대 미술을 본 사람이에요. 그때만 해도 우리 그 터키나 뭐 인도나 이쪽에는 그 세미라 같은 거, 그 우리 문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빨강이라는 그 소설이 있다고. 거기 보면 세미라에 대한 그 주인공의 그 역할, 뭐 주인공의 얘기가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런 요소가 있어요. 그 약간 그쪽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그 프랑스의 어떤 제국주의 출신들의 그 후손들의 작품 뭐 그쪽에서 나오는 그 뭐 어떤 그 만화적인 요소보다는 굉장히 자연적이고 동물도 보면 원숭이 뭐 말 뭐 이런 상어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재밌고 이 바닷속에 있는 해초나 이런 거 그다음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. 사실은 원숭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노니까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말인데 이건 뭐 마치 켄타우로스의 반대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여기 보면 또 이 무늬는 또 약간 얼룩말 분위기가 있고 여긴 또 개구리가 턱 들어가네. 두꺼비가. 그래서 뭘 또 잡아먹는데 뭘 잡아먹는 거야. 뭐 하여튼 그런 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지금 그리는 사람이에요.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또 양반이 미안합니다. 자꾸 양반이래 내가. 이제 제가 세대 차이가 납니다. 그 이 작가가 이 여기에 그 쓰는 이 안료나 뭐 이런 이 물감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전부 다 자동차 도료라고 하더라고요. 자동차 도료를 쓰는데 자동차 도료가 스프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말르면 굉장히 딱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.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칠하면 두꺼워지거든요. 근데 그 자동차 도료로 하고 뭐 그 고슴도치의 그 털을 뽑아가지고 그거로 뭘 이렇게 좀 스크래치 내면서 그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쓰고 뭐 선 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보석을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난 그 지금 못 찾겠어.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대형 작품인 건 알겠는데 그래갖고 어떤 생태계에 대한 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. 뭐 비명 지르는 것도 있고 뭐 충혈된 눈도 있고 또 에로틱하면서 지금 약간 이 그 인체와 이 두꺼비가 붙어 있는 건 난 또 뭔지 모르겠어. 뭐 방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뭐 잘 안 좀 약간 의인화를 시키는 건데 뭐 그런 거 약간 좀 끔찍하죠. 이런 거는. 그러니까 풍자와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. 영국에서.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이 기법 면에서 특이한 점을 찾자면은 여기 외곽선이 다 살아 있잖아요. 이 화이트를 잘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13개 항목 중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어요.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뭐 지금은 불타서 진짜 그 뼈 아픈 그 노트르담 대성당 거기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엄청 유명하거든요. 거기는 그 반드시 납선이 필요하다고 외곽선 그리고 마치 유리를 이제 가두는 거죠.
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선을 일단 그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 작가는 그 안에다가 도료를 이렇게 그 마치 이렇게 잭슨 폴록처럼 뉘어서 이 작품을 뉘어놓고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가두는 거죠. 그런 기법을 쓴 건데 뭐 시간과 시공이 엄청 필요한 작업이겠죠. 그래서 세밀화 이런 그 선들이 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법 면에서도 굉장히 꼼꼼한 사람으로 그 돼요. 이런 류의 꼼꼼한 사람은 또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. 뭐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한 작가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시기 바래요. 이분의 작품을. 또 한 10명만 설명을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면서 화실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? 또 목이 잠겨와요. 근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긴 해. 자꾸 이렇게 좀 컨디션들이 요새 겨울이라 더 이제 그런 거지만은 지금 목이 또 잠겼어요. 이 작품도 재밌어요. 이 왕게트 무치라는 사람인데 왕게트 무추가 아니고 왕게트 무투라고 읽어야 되나? 하여튼 영어 발음이 좀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이 작가도 1972년이니까 약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? 뭐 50이 좀 넘은 작가인데 이 케냐 출신이니까 흑인이겠죠. 그 약간 이런 그 형태적인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되게 재밌어요. 예전에 이런 그 표현들은 예전에 살바토르 달리도 많이 썼던 건데 그런 거 약간 의인화시킨 그 어떤 형태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의인화는 아닙니다. 뭐 그 재미난 그 의지할 때 있는 어떤 사물들 뭐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또 이 액션이 만화적이잖아요. 만화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생태적인 막 그냥 그 곰팡이 균 같은 이런 거를 막 했는데 이런 게 좀 재밌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이 젠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르넷에 그 소개된 거로는 뭐 젠더를 구상한다. 자아의 젠더를 뭐 구상한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잠깐만요. 갑자기 선배 형님들이 누가 한 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네요. 내가 뭐 무슨 정류장도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또 어디 가 있는 줄 알아서 또 그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좀 전화 받느라 좀 늦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왕케치무트 이 양반은 이 케냐 출신의 이제 미국에서 작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흑인이 뭐 천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. 그 아프리카 출신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.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만치 않거든요.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또 썩어가 문드러지는 게 있다고 인종 그 차별주의가 살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. 큰 그 저거로 아우러서 보면은 더 그런 게 또 더 있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 나이로비 출신 그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가? 약간 또 왜 갑자기 이집트 냄새가 나지? 그래서 이제 그쪽의 출신의 이제 그 웨일즈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퍼슨스나 뭐 이런 컬리지 그 퍼슨스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거기서는 이제 인류학 같은 거를 전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흑인 그런 데서 이제 그쪽 인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서 하다가 다시 미술을 시작해갖고 그 유명한 쿠퍼 유니온스를 들어간 사람이에요, 이분이. 그래서 거기서 이제 BFA를 했고, 그다음에 나중에 예일대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석사 뭐 이런 걸 했다고. 거기서는 조각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또 조각과 회화를 겸비한 그 어떤 작가로 이제 그 알려져 있죠, 이제 이분이. 일종의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이 자기의 그 삶은 일종 마법과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마치 이렇게 피 터지는 것 듯한 그 어떤 기법을 쓰는 거는 그 폭력에 대한 항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어떤 누드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은 관능적인 그런 거에 이제 이 끌리는 현대 사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고 어떤 재료는 뭐 점토, 나무, 뭐
추상 뭐 구상할 것 없이 막 많이 쓰는 분이에요. 그래서 그 비판적인 그 지금 이제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호기심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약간 관음주의 그 관음 그런 것도 좀 관음증 증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원래 그 원시나 뭐 아프리카 미술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 어떤 되게 재밌어요. 이런 그 표현들이. 그래서 이분도 MZ 세대들은 살짝 좀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은 뭔가 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아 나가는 것인가를 약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는 그런 거고 이 다음 작가는 이제 분분 이 양반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지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크리스 오필리라는 사람인데 이 색채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쪽빛 빛깔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 키스하는 남녀를 했는데 이 숲속에서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뭘까요? 거의 뭐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방위를 뜻하는 이 항해 일지 같은 그런 또 기호가 이렇게 툭 나오고 뭐를 뭐 그런 그 이 표현을 보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재미난 게 여기 이 바닥이나 뭐를 할 때 1968년도 태생인데 영국화가예요. 근데 이 영국에서는 이 오필리, 크리스 오필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치고 있거든요. 뭐 지금은 여기 작품이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아르넷이나 이런 걸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작품이 있어요. 이제 크리스 오필리는 이 영국에서 왜 좋아하나를 갖다가 이제 저도 이제 아르넷이나 뭐 아니면 위키리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터너상을 수상했더라고. 그 터너상이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작가들은 좀 뭔가 그 이 정책적으로 그 나라에서 미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 가족이 굉장히 그 뭐 외교관인지는 모르지만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 하여튼 그런 그 이 거기에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살다가 거주하면서 살다가 다시 이제 그 뭐 스페인에 어디로 또 갔다가 다시 런던으로 오고 다시 또 브루클린으로 가고 이 완전히 막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이 양반이 그 또 양반이래. 죄송해요. 자꾸 말이 이 크리스 오필리가 나중에 이제 터너상 같은 거 이런 거 수상할 때쯤 되면은 이 그 왜 이제 이 가족이 그런 결과를 자꾸 떠돌이 생활을 하나, 그 왜 트리니트 다바고 그런 데를 가서 사나 이런 걸 봤더니 이 부모가 이 나이지리아하고 영국하고 약간 혼혈이든가 뭐든 그런 것 같아요. 아니면 또 이 나이지리아 지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쪽 거 어떤 인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도 그쪽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많은 그 흑인들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. 또 더구나 이집트나 뭐 이런 그런 쪽에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 지금 그쪽에 박물관이라 런던에 있는 그런 데 가면 그런 이집트 박물관 가면 아주 엄청난 양의 그 아프리카 미술을 그 소장하고 있거든요. 이 영국이.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 영국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그런 그 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,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그 어떤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좀 설명이 좀 저도 이분에 대해서 어버버버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표현할 때 이런 게 이제 다 뱀 뭐 이런 거잖아요. 그 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우리 이 아담과 이브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런 또 이런 폭발적인 어떤 그다음에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색깔들, 이 남색들, 푸른색들,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재밌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대로 들어와서는 2002년에 가수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
가수하고 결혼하면서 어떤 대중적인 또 인기도 많이 얻었고 그 남편하고 어떤 스튜디오를 또 운영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작가예요.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뭐 브루클린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닌 그 경험에 토대로 해가지고 뭐 바스키아, 바셀리츠, 거스동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모자란 공부를 위해서 또 첼시대에서 또 공부도 더 하고 그래서 이 그 아프리카 출신의 영국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종이나 뭐 묘한 그런 박애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영국 사회에서 약간 좀 띄우는 작가 그다음에 뭐 카리브 이런 게 연상되는 그 작가예요. 하여튼 복잡해요. 복잡한데 저도 이제 이 작가를 공부를 해보면은 작가들의 태생이나 작가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해보면은 유럽은 어김없이 제국주의와 그 식민사회, 그다음에 인종, 거기에 대한 또 자유평등 박애 이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, 다. 그러면서 자기의 힘은 은근히 과시하면서 또 은근히 또 자기는 박애주의자고 그다음에 휴머니티고 이런 걸 또 하면서 그래갖고 그 거기에 나타나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고요. 그런 거 보면은 야, 저 사회는 정말 거기다가 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굉장히 복잡하죠. 그 저도 뭐 그 수년간 파리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그 많은 거를 헤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그런 거를 숭상하고 그런 거를 잘해주는 거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꾸 인종 차별주의가 너무 극심하고 또 자기네 그 힘을 믿는 제국주의 논리가 너무 강하고 이래서 그냥 너무 실망을 하고 아, 이 사회는 내가 속할 수 없겠다 이런 걸 또 느끼게 되고 더군다나 아프리카는 뭐 자기네가 좌지우지하니까 써먹었다는다라는 그런 시기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아시아인은 그렇지가 또 않아요. 아시아인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하면서 속과 겉이 다른 진짜 뭐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. 요즘은 진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. 우리의 또 문화에 뭐 우리 이 케이팝이나 이런 거로 통해 가지고 젊은 시대의 그 의식을 좀 많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. 하지만은 이 시절 지금 50세가 된 사람, 그다음에 60대가 된 사람, 70세가 된 사람은요.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부.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딸내미나 우리 MZ 세대들은 거기서 그걸 알고 다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. 이 여성들 그다음에 50세를 맞이하는 그다음에 과거 10년간 20년간 그 미술 시장을 주도했던 작가들 인물화 작가들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좀 약간 좀 저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편견을 가진 거는 틀림없어요. 근데 그거를 잘 해석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잘 받아들이면 되죠, 뭐. 그다음에 사실은 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목이 잠겨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잠깐 껐다가 다시 킬게요.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이크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뭐 예고 겸 내가 좀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목이 진짜 또 오늘 날씨 굉장히 추워졌어요. 영하 8도, 10도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요. 제 시동 틀어놔가지고 끄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이 홀리클래스, 홀리클리스, 홀리쿨리스, 올리쿨리스 뭐 하여튼 이 제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런 분들. 그다음에 이 여기는 좀 약간 좀 그 예전 세대들의 어떤 그 인물화들인데 뭐 피카비아 뭐 이런 사람들 뭐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인데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또 요새 그 이 50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또 이게 상당히 또 그 좋은 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분들도 내가 좀
공부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프란시스 피카비아, 뭐 폴라레고 이런 사람, 안나 마리아 파체코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. 그 얘기는 다음 편에 지금 이 책이 워낙 많은 작가가 소개된 그 책이라 그거를 다 아우러 가지고 또 한 편을 3편을 좀 만들 생각이니까 거기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